여드름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흉터 치료를 한다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은 독을 수리한 후에 물을 붓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드름이 계속 나고 있다고 하면 흉터도 계속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일용 마스크가 여드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데요. 악화 요인인 거는 맞아요.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거, 그리고 염증이 생기고 거기에 피 아크네스라고 하는 균이 감염돼서 생기는 질병인데,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아니면 모자를 사용하거나,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앞머리 이렇게 길어서 이마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드름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에요. 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목도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크가 꼭 여드름을 유발하냐? 그렇게 말하긴 힘들지만 여드름을 좀 악화시키는 데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드름 패치는 여드름 치료제로 보기는 힘들어요. 여드름 패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압출하기 전에 붙이는 패치가 있고, 또 하나는 압출하고 난 후에 붙이는 패치가 있어요. 압출하기 전에 붙이는 패치는 대부분 살릭실릭 애시드라 그래서 살릭식산이 좀 묻어 있어서 염증을 좀 약화시키는 소염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드름 짜고 난 후에 붙이는 패치는 그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흉터를 좀 빨리 아물게 하는 그런 목적의 패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치료에 도움이 되고 하는 건 맞지만 근본적인 치료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패치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드름 좋아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좀 보면요, 청소년기에 나는 여드름은 유전적 요인이 좀 크고요. 그리고 사춘기의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인성 여드름은 그에 반해서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조금 원인적 차원에서는 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치료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원인은 좀 다를지언정 결국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가라앉히고 하는 치료를 하시면은 둘 다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해도 돼요.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여드름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흉터 치료를 한다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은 독을 수리한 후에 물을 붓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드름이 계속 나고 있다고 하면 흉터도 계속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흉터 치료를 하게 되면은 몇 개의 흉터가 좋아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여드름이 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거울을 봤을 때 호전됐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워요. 몇 개의 흉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여드름이 계속 생성돼서 흉터를 계속 생성하게 되면은 본인의 느끼는 만족도는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여드름 치료를 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흉터 치료를 하는 거를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염증 주사 맞고 함몰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좀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염증 주사를 왜 맞으셨죠? 염증이 심해서 맞은 거 아닌가요? 염증 주사라고 하는 거가 대부분 너무 과대평가하세요. 이거를 맞고 나면 모든 흉터가 다 없어지고 모든 염증이 다 가라앉고 이럴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굴에 심한 염증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10개 생겼다고 합시다. 그대로 방치했을 때 흉터가 8개 정도 생긴다라고 하면 염증 주사 치료를 해서 한 3, 4개로 이렇게 줄이는 그런 개념의 치료인 거지, 이거를 맞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염증이 다 사라지고 모든 흉터가 안 생기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사 시술에 따라서 함몰되는 경우도 극히 일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농도를 너무 높게 했다거나 아니면은 진피층에 놔야 되는 주사를 지방층까지 좀 깊게 놨다거나 하면은 페인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는데
시술이 뭐 그렇게 어려운 시술도 아니고 그렇게 잘못 놓을 의사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폐임은 염증이 좀 심해져서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염증 주사를 맞아도 폐임은 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주사를 맞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호전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붉은 자국이랑 흉터는 그렇죠.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항상 여드름 치료를 하고 나서 여드름 흉터나 붉음증 치료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드름이 좋아지고 나면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하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다가 더 이상 안 좋아지는 그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때 남아있는 것만 붉음증이라든지 흉터를 치료하는 것이 훨씬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효과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촉이라는 거 하게 되면은 여드름에 확실히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 같은 것도 보면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빨거나 2주에 한 번 정도 빨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내가 쓰는 베개가. 그래서 꼭 뭐 수건을 깔고 자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베개를 좀 더 자주 빨거나 베개 빠는 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위에다가 수건을 깔고 주무시면은 약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거는 생활습관 개선의 측면에서 봐야지 여드름 치료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여드름이 심한데 베개 수건을 깔고 자서 여드름이 안 난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서 생활습관적으로는 뭐 베개 수건을 깔고 또는 베개피를 자주 갈거나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치료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동안 염증이 흉터도 만들고 붉은색 또는 색소 침착 이런 걸 생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흉터나 색소 침착이나 붉음증이 생기면은 여드름 치료 말고도 뭐 프락셀 레이저라든지 토닝 레이저라든지 그런 거를 더 오래 해야 되고, 오래 한다 하더라도 원래 피부로 돌아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는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을 하셔라. 이런 분들 많으세요. 병원 다닐 때만 잠깐이다, 결국은 또 나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타깝지만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1, 2주 만에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치료를 잘 못 해드리는 게 아니라 병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짧게 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드름 치료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약도 먹고 레이저도 받고 프락셀 레이저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여드름은 뿌리 뽑을 때까지 한번 끝을 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다수 분들이 좀 조바심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을 좀 굳건히 먹고 끝장을 한번 보려는 그런 치료를 시도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